그럼 지금부터 그린 스마트 스쿨 1차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교 교장선생님이신 윤종범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인사이트 투어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제까지 3차에 걸쳐 인사이트 투어를 했고, 우리 이제 꿈자람 방송에서 기본적인 우리 학생들이 그린 스마트 스쿨에 대해서 기본 개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직 생각이 많이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늘 오신 사전기획관님도 그렇고, 우리 학교에 맞는 아이디어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멋있는 걸 완벽하게 이렇게 해내기보다는 오늘부터 방향을 잡아간다. 방향 잡는 가장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첫 번째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뭐 엄청나게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보다는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동안 보고 느꼈던 것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 정도 의견이 오늘은 여기까지 모아졌으면 좋겠다.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생각들 모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 그린 스마트 스쿨의 협력 관계이시죠? 네, 저희 직접 설계를 담당해 주실 사전기획관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경창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학생들이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많은 학생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아마 많은 얘기들을 나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이 사전기획가로 이렇게 우리 산대초등학교 여러분들과 지금 거의 한 6개월 동안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이 어떤 사전 기획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이 지역에, 이 산대초등학교에 맞는 어떤 방향, 방침, 그 다음에 공간 구성, 이런 것들이 잘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제로 이 기획이라는 것은요, 그냥 딱 우리가 필요한 공간은 이런 정도다라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내년에 이제 설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또 기본 설계가 있고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게 되면서 또 이런 과정들을 또 거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연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인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단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없앨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해 나간다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얘기 많이 나누시고요. 아무튼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린 스마트 스쿨 1차 워크숍인데요. 먼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사업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는 3월달만 해도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그린 스마트 스쿨은요, 40년 이상 오래된 학교 시설을 개축, 다시 짓거나 리모델링해서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미래학교를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은 지금 현재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2021년 대상학교고요. 2023년, 저희는 2022년이 아니라 2023년 대상학교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현재
총 11개 학교가 선정된 상태고요. 3년 동안. 우리 학교는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사업을 신청할 때만 해도 전체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지어진 다음 건물들은 2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백목련동 서쪽에 있는 저쪽 부분이 직접적인 대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교육부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받아오는지에 따라서 또 추가로 지원받아서 다른 실들도 대상이 되지 않는 실들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회덕초부터 시작해서 어제 솔빛초까지 3개 학교를 다녔는데요. 회덕초에서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우술 예드리몰 그리고 그 컴퓨터실이 있던 공간 사이에 폴딩 도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폴딩 도어를 치우면 커다란 공간을 쓸 수 있고 폴딩 도어를 치면은 컴퓨터실과 예드리몰이 구분이 되고 이렇게 유연한 공간, 앞으로는 다목적적인 유연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이 그린 스마트 스쿨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고요. 대관초등학교도 떠올리면은 도서관 내 다양한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용자들,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렇게 새롭게 재구성을 한 거거든요. 어제 다녀온 솔빛초등학교도 생각해보면 솔빛마루 생각나시죠? 1층에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솔빛 마을처럼 꾸며놓은 공간에 개울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구조물도 있었고요. 이렇게 여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설계를 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공간, 이게 바로 공간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교실은요, 교육수학습 혁신을 위한 스마트한 학습 환경을 말하는데요. 일단 무선망 구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조만간 지능형 과학실이라고 해서 또 과학실 사업을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AR, MR, VR, 어제 VR 스포츠실 봤죠? 네. 그렇게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도입을 해서 스마트한 교실을 만드는 게 한 가지 또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린 학교는요, 탄소 중립 실험과 환경 생태 교육 체험장을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일단 학교 자체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그린 학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어제 보니까 LED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학교는. 그리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축적할 수 있는 곳을 별도로 마련해서 그것을 학교에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냉난방이라든지 조명 등을 원격으로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의 또 중요한 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사정기획관이 말씀하셨는데 이 그린 스마트 스쿨이 딱 조성이 되었을 때 우리 학교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거점 역할을 하고 우리 학교 강당이라든지 컴퓨터실 어떤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교류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추가된 게 바로 이 끝에 있는 안전인데요. 공사 후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 요즘에 감염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내진 및 성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린 스마트 스쿨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적극적인 사용자 참여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크숍을 하는 이유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럼 사업 절차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까지 3년간 이어지는 사업인데요. 올해까지는 이제 사전 기획 단계고 내년에는 사용자 참여 설계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2024년이에요. 3년간 이루어지면 이제 운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 자, 먼저 5월 27일 날 저희가 5월 초에 교육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전체 연수를 다녀와서 5월 27일 날 선생님들,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협의회를 실시했고요. 6월 10일에는 전체 교직원, 우리 한대초등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외부 강사님의 초청을 해서 사전계획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6월 17일에는 선진학교 방문의 일환으로 대전에 있는 회덕초로 인사이트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6월 20일에는 보령에 있는 대관초등학교라는 곳으로 인사이트 투어를 다녔고요. 6월 30일에는 학생 자치회, 여기 학교 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전계획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학생은 400명, 그리고 학부모님은 157명, 교직원은 35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죠. 어제는 세종시에 있는 솔빛초등학교로 인사이트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할 건데요. 제가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워크숍은 처음 해봤거든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같이 하는 워크숍? 그러면 어떤 수준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까?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수준으로 고려하면 너무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 같고, 학생들의 수준으로 고려하면 조금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들을 또 대화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학생을 가르치는 교직원이고 학생을 키우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학생 수준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수업하듯이 그 토의 토론 방식을 사용할 거고요. 두 번째 고민했던 것이, 그러면은 이 워크숍이 끝나면 뭐가 남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근데 뭐든지 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고 추후에 또 워크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뭔가 딱 결론을 내리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욕심을 내기보다는 좀 편한 분위기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거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민했던 것 중에 가장 처음 사업을 맡았을 때부터 고민이 있던 건데요.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학교 구성원들이 이 그린 스마트 사업의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네, 여기 이제 4학년부터 6학년 학급 임원도 있고요. 아까 2024년부터 이제 실행이 되는데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제일 오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담당자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인데, 이 사업이 한번 실행이 되면요, 잘 되든 못 되든 수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이 공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다른 학교로 가도, 중학생이 돼도 학교를 옮기더라도 아마도 지금 우리가 옮길 학교에 자신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쓸 학교를 미리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입장에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헛된 노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문제 해결 학습이라는 걸 알죠? 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인데, 이렇게 실제적인 학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체험해보고 와서 우리 학교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이런 거는 아마 진짜 실제로 체험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은요, 4학년에서 6학년일 텐데 우리 학교에서 4년에서 6년을 산 거잖아요. 그렇죠? 원주민이죠. 어떻게 보면 토박이에요. 그렇죠? 선생님은 다른 반 가더라도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가거든요, 지금도.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어디 있으면 선생님 눈에 안 띄고 잘 놀 수 있는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좋은 의견을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할 때 제가 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는 공간이 어딘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딜까요, 여기? 운동장. 그쵸? 너무 쉬웠죠? 자, 운동장입니다. 자, 다음 우리 학교에 대한 공간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자, 어딜까요? 역시 너무 잘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할 워크숍은 방법은 월드 카페라는 방법입니다. 자, 카페에서 대화하듯이 서로 간단히 인사합니다. 제가 음료수 준비해드렸죠? 네. 전통차 카페에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딱 모이셨으면 간단하게 인사를 하시고, 두 번째는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보여드릴 텐데, 질문과 관련해서 이 종이 위에 낙서하듯이 대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거대한 포스트잇이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을 붙여드렸고요. 전체 원을 그리지 않은 이유는 그냥 스스로 대화할 기회가 적어지거든요. 전체를 원으로 하면.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호스트를 한 분씩 정해드렸는데요. 호스트의 주관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대화해 주시고, 제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테이블을 이동해 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호스트만 남겨놓고 다른 분들은 자유롭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자리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자리가 이동을 하셨으면 호스트는 앞서서 그룹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다시 간단히 서로 인사하고 또 편하게 한 분씩 대화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간단한 규칙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 개 그룹에서는 최대 6명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최대 2명까지만 앉을 수 있어요. 학생이 4명이 몰려가서 앉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 2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룹을 구성했으면 반드시 자신의 의견을 한 번 이상 말합니다. 세 번째, 테이블을 옮길 때는요, 꼭 손을 잡고 이동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수업할 때. 친한 친구들끼리. 그렇지 않고 대화를 안 해본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룹을 자꾸 바꿔보세요. 그래서 생각을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대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생각거리입니다. 질문인데요. 자, 지금 우리 학교의 비전과 목표가 학교 구성원 모두가 바라는 미래교육의 방향과 맞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사전 자료를 드렸죠. 자, 사전 자료를 보시면요. 우리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후년부터 2024년부터 적용될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입니다. 아직까지는 총론이 나오지 않아서 비전이랑 개정 중점, 추진 과제 정도만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 비전입니다. 자, 한 번씩 읽어보고 오셨을 거예요. 다음은 그러면 21세기에는 어떤 사람이 역량 있는 사람일까? 라고 좀 관련 있는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5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다음과 같은 역량을 21세기의 핵심 역량이라고 손꼽았습니다. 한번 보고 오셨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와 비전입니다. 앞에 이제 나오는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미래 핵심 역량이 우리의 현재 교육 목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걸 만약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 중에서도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결과를 보셨겠지만 조금씩 다른 결과들이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교직원에는 핵심 역량 중에 문장 독해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ICT에 대한 이해력이 중요하다. 문화와 시민 이해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기본적 역량 중에 소통 능력, 그리고 또 사회와 문화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영역별로 다른 결과가 나왔고, 인간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미래의 교수학습 방법 중에서는 개별성 교육, 다양성 교육이 중요하고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순서가 나왔습니다. 학부모님은요, 똑같이 교사와 같네요. 문장 독해력이 가장 중요하고 ICT 이해력이 중요하다고 나왔어요. 그럼 이 결과를 봤을 때 우리 학교 교육 목표 과연 적합한지 점검할 수도 있죠. 기본적 역량에서도 우리 그 교직원은 소통 능력이었지만 창의력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통 능력이 2위죠. 이제. 그리고 기본적인 성품에서 보면은 그 교직원 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사회와 문화의식. 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학교의 목표가 과연 적합한지, 그리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 분씩만 나와주셔서 매직이랑 여기 그 종이를 가져가실게요. 자신감. 전혀? 적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장 짜는 기록이라면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냥 직관적으로는 알아요. 어떤 움직임이나 형태의 모양 이런 걸 직관적으로는 안 되게 정확한 뜻을 알고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듣고 읽고 문장 이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문장 이해력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끊어진다는 게 문자 메시지. 만약에 자연 친화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선생님이 머리 팝pas 막 이런 느낌 학교에 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되는 게 친구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우리 여기 같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친구들한테 그렇게 활동을 진행하느냐 말을 이렇게 얘기를 좀
오늘 얘기가 많이 했는데 친구가 어제도 무슨 말씀드리는 많이 들었어요. 서울로 시작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못해서 누군가 상처받는 사람이 있느냐,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냐. 그러려면 어쩌면 이거랑 이거랑 연결해서 같이 상처 주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원인지 그거 정보도 검색해봤어요. 그럼 그걸 혼자 할 게 아니라 여러 명하고 친구들하고 혹시 얘기하려고 검색을 해봤을까요? 오, 거기에 이런 태블릿이나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된 공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궁금한 그건 정상적이고 공간을 지는 공간을 다른 학교에 있는 것처럼 넓은 공간을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5명까지 앉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은 2명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하는 강연들과 태어났으면 아니 미래교육 관련돼서 태어났으면 뭔가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있느냐,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장소라든지 똑같은 내용이 하는 공간이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불어 사는 사람 함께 뭐 이런 얘기가 주가 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가장 대표는 가장 집에 하나 더 저도 이걸 생각해 봤는데 했던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을까? 노래도 좋고 장면도 좋아요. 어떤 활동이 기억에 남아요? 혹시 되게 재밌었던 거 미술 활동 아니었는데 공연 중간에 했었던 노래로 질문만 드리고 그랬어요? 우리 간단히 한번 써볼까요? 음악 교육으로 셀프아트를 했어요. 그러면 셀프아트를 혹시 혼자서 했나 아니면 여러 친구들이 함께 혼자 네,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포스티님께서 이전 그룹이랑 현재 그룹이랑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지 못하셔도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박선영입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지금 우리 학교의 비전과 목표가 미래교육의 방향과 맞냐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잘 본 결과 미래교육을 포용성, 창의성, 주도성으로 한번 나눠봤고요. 거기에 우리 학교 교육 목표, 자가 주도성과 연관되고 신인 창의성과 연관되고 감교육이 포용성과 연관된다는 것을 이끌어서 이 결론을 조금 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인간이라는 것에 미래교육이 이제 중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아가려면 문장 독해력이나 소통 능력이 강조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많이 빠져 살았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이런 영상 매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에게, 우리 똘똘이 학생들에게 도서관은 어떻게 사용을 잘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조금 5학년 학생들이라 조금 멀어서 가기가 쉽게 가지지가 않는다는 그런 의견까지 받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2 개정교육과정의 그 비전과 우리학 목표가 유사하다는, 네,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의견이셨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 독해력이나 소통 능력이랑 더불어 사는 인간상이랑도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의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1학년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진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던 우리 학교의 그 비전과 미래교육의 비전들 한번 정리해봤어요. 설명이 다 비슷해서 넘어가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눈 거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본교의 이 교육 비전과 미래교육의 비전과는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이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일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희들은 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비전들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갖다가 반영을 해서 이 자신감 속에 얼마큼 많이 들어가는가, 골고루 들어가는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비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비전을 공유하려면 이런 뭐 협의회나 간담회나 연수 등을 많이 이렇게 열어가지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목표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무력 교훈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학생이 무력 교훈을 스스로 새롭게 아름답게 그 출발한 무력 교훈은 어떤 인재를 기르고 싶은가 했더니 미래를 여기 아까 국과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이성을 갖춘 참여융합한 인재다. 그리고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에 기르고 싶은 인재와 어떻게 부합하는가, 효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다. 이걸 보니 창의성과 참여융합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상통하는 게 있고 또 효용성이라는 거는 다른 인성을 갖춘 인재다. 그리고 이 2022 비전에 보면 주도적인 사람이 우리 교훈에 스스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도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핵심 역량 기본 이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학부모님하고 교사가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에 다 들어가 있는가를 알아봤어요. 자아있는 독서, 그리고 거기에는 문장 독해력과 신에 들어가 있고요. 신에는 ICT 이해력이라든가 문장 독해력, 창의력이 들어가 있고 감에는 소통력,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사람 등등이 들어가 있다. 처음 모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어떤 얘기들을 얘기했는지 공유를 했어요. 거기서 나온 것들은 어떤 공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번역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요. 너무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대표적으로 텃밭이라든가 번역의 단어를 얘기했을 때 카페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교실, 지금 현존하는 교실이 아닌 좀 다른 창의성 같은 그런 교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문장 독해력이 또 왜 나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아이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말하는 게 좀 구조적으로 하는 게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좀 책도 좀 많이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말도 좀 구조적으로 하고 글쓰기도 더불어 나아가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얘기했을 때는 좀 쉴 수 있고 친구랑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카페처럼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더불어 매점도 얘기가 좀 나왔고요.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온 얘기들이 다 사실은 겹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문장 독해력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이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의견 조금 나눠봤고, 그게 이제 아이들이 영상에 조금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그룹에서 그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나눠본 이야기였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얘기들이었고요. 두 번째 그룹에서는 그러면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모든 학교들이 이제 어떤 공간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만 가기보다 꼭 우리 삼내라고 하는 지역적 특색이 드러나는 공간을 구성하면 좀 어떻겠냐라고 의견이 있어서, 그러려면 어떤 공간이 가장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근데 아무래도 우리 학교가 이제 자연과 친화적이다 보니까 뒤에 있는 꼭 우리 교내, 요 울타리를 친 요 교내뿐만 아니라 요 바깥에 있는 숲 같은 걸 좀 이용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숲을 이용한다면 아까 이제 부장님이 얘기하셨던 지역사회와 이렇게 커뮤니티를 연결하기도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개별적인 핵심 역량으로 봤을 때는 문장 독해력, 문장 이해력 쪽에 좀 우선순위를 두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각거리는요,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있어서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자, 미래 교육을 생각했을 때 현재 우리 학교의 공간에서 바뀌거나 개선되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지금 우리 학교에 없는 새로운 공간이 생긴다면 어떤 공간이 있으면 좋을까요? 좀 구체적인 이야기라서 아까보다는 조금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생각거리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가 부족하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우리 학교에 조금 넓고 그것도 있죠. 연결도가 굉장히 넓잖아요. 제도가.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 누울 수 있는 공간. 저도 연결부터 생각했어요. 거기가 국도 이외에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곳이잖아요. 자리 이동해주세요. 연결교가 구자로 해줄게요. 역사를 미래 시험을 나눠서 함께 하는 것은 진정 마을 공간이 만만치 않고도 야외학습이 가능하게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잘라서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꾸었으면 하는 공간, 두 번째로 새로 만들었으면 하는 공간, 그 다음 있는데 없앴으면 하는 공간, 그리고 이제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하다 보니까 함께 하는 공간, 이렇게 해서 바꾸자, 만들자, 없애자, 함께 하자로 이렇게 일단 영역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바꿨으면 하는 공간은 지금 이제 교실이 조금 다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좀 넓게 실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인사이트 투어 다니면서 폴딩 도어 활용해서 하는 게 좀 좋아 보여가지고 그런 공간을 생각해 보니까 교실과 교실을 텄다가, 그러니까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과 교실을 트면 이제 각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좀 방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좀 여러 방면으로 생각했을 때 실제 교실보다는 과학실 같은데 과학 1실, 2실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터서 필요에 따라 넓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저희 이제 3층과 4층에 보면
탁구실, 당구실, 뭐 학습 준비실, 그 악기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활용도가 떨어져가지고 악기하고 학습 준비물을 한쪽으로 모으고 뭐 체력 단련실 뭐 이렇게 해서 바꾸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쪽이 약간 비상에 취약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학생 자치실이 실제 지금은 이제 교실처럼 그냥 되어 있는 것을 이름만 자치실이라고 붙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6학년에 이번에 현장 체험 학습을 솔로몬 롤파크 다녀왔는데 거기 미니 사이즈의 국회의사당이 있었거든요. 실제 자치실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의 어떤 참여를 계속 유도하려면 그런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제 다녀온 학생이 양치실이 좀 있어서 지금 실제 화장실에서 하다 보니까 좁기도 하고 화장실 사용 후에 손 씻고 하는 것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붐비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은 코로나로 양치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런 별도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었고요. 제가 대천 갔을 때 급해서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아직은 뭐 백화점처럼 굉장히 고급스러운 파우더룸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잠깐 손 씻고 뭐 볼일 보는 공간이 아닌 또 다른 공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좀 마련되면 좋겠다 하고 어제 가서 본 VR 체험실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공간이 아닌가. 전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각 교실에 VR 체험이나 AR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구석이나 이런 데를 좀 공간을 변형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더 나아가 생각했고, 그다음에 복도에 이제 놀이공간 바닥놀이라고 해서 어제 있었는데 그런 공간도 마련할 때 특히 어제 좋았던 점은 이게 학년성에 맞게 했다는 거죠.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함께 하다 보면 분명히 좀 안전상이라든가 너무 붐비거나 아니면 학년 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 고려했다라는 거.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 이제 수업도 그 학교에서는 함께 하는 공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 보여서 그냥 아이들이 그냥 수업은 교실이나 그 이외의 공간이고 그 바닥놀이가 있는 곳에서는 놀이와 휴식이 전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놀이터 어제 그 밖에 놀이시설 중에 다양한 놀이터 시설들이 있었는데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놀이시설이 조금 구성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모험, 스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실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계속 휴식 공간을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나 매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로는 한 가지 더 실내 화단이나 녹지 공간, 뭐 텃밭 이런 곳이 있어서 자연 친화적인 공간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곳으로 뭐 중정이나 생태 체험 장소, 뭐 다목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없앴으면 좋겠는 공간으로는 아무래도 활용도가 좀 낮은 공간을 찍었는데 징검다리 교실과 디딤돌 교실 이런 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없애거나 또는 이거 사실 바꾸자고 비슷한데 없애면 분명히 완전히 없앨 수 없으니까 새롭게 또 바꿔야겠죠, 그 공간은. 그 다음에 현재 역사관은 바꾸자로 옮겨갔어요. 없앴으면 생각했지만 우리 역사를 또 묻을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미래를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도 또 돌아봐야 되니까 그곳을 지금 뭐 전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체험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좀 더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함께 하자는 아이들끼리 학교 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공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커뮤니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강당, 뭐 운동장, 도서관, 뭐 컴퓨터실 이런 데를 알아봤는데 일단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지역 주민들이 접근성이 일단 좋아야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왔을 때 그 장소나 오고 가는 관리가 또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을 인력을 또 뽑아가지고 일자리 창출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내 공간을 이렇게 한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개선되었으면 하는 공간은 학생들이 복도를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 일단 복도에 친구랑 마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공동한테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또 거기다 어제 그 학교를 다녀와서 그런지 바닥놀이도 좀 거기 복도 쪽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다른 데서 얘기 나왔는데 우리 연결국대 층별로 좀 성격을 달리한 뭐 공간들을 만드는데 놀이를 하든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봄교실에 좀 앞쪽에 아이들 휴식할 수 있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된다고 하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학교 컴퓨터실이 다 일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에 다른 학교 갔을 때 컴퓨터실이 굉장히 디귿자라든가 미임자 모형으로 되어 있어서 좀 컴퓨터실 안에 좀 그런 기기라든가 아니면 시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도서관에는 여기는 북카페처럼 카페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물론 거기서 책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간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양지실이 있었고요. VR 스포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실이 좀 따로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저희 반 친구들이 그때 해줬는데 VR 진로 체험실 해서 우리 학교에 진로 연구 학교니까 진로에 관한 뭔가 체험도 하고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린 무대가 실내나 실외에 좀 하는데 이게 좀 다양하게 반으로 하자면 모든 별로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각 반별로 한다거나 좀 크게 무대를 여러 군데를 만들 수 있게 좀 큰 작은 공간, 중간 공간, 좀 더 큰 무대가 있으면 좋겠다.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 마이크도 설치하고 영상도 찍을 수 있고 뭐 그런 음악까지 틀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세련된 전시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이거는 사진으로 시간마다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바뀌거나 하는 공간도 있으면 아이들이 도실에만 전시를 하지 않고 밖에도 전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정원하고 스마트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연결지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따로 아이들 밖에서 저희 학교 밖에서 식물 키우잖아요. 근데 안에서 식물도 좀 키우면서 거기에 같이 정원을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밖에 정원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나무로 만든 그네라든가 벤치 같은 것들을 좀 놓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라는 키워드와 새로운 공간이라는 키워드로 얘기를 했었는데 대부분 겹치고요. 여기 많이 나왔던 공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연결국도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 도서관에 대한 공간, 버려져야 되는 공간을 지금 버려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연결국도 내용 같습니다. 설비처의 형태처럼 저중고로 놀이공간이나 휴식공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그 설비처 같은 경우는 교실 앞에 바로 놀이공간이 있고 넓은 공간이라서 사실 교사가 볼 수도 있고 아이들이 지켜볼 수 있어 안전에 있어서 조금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공간인데 본교의 연결국도는 교실에서 좀 멀어요. 그래서 이제 역동적인 놀이공간보다는 아이들이 이렇게 작게 예를 들면 벽에다가 이렇게 블럭 같은 큰 판을 갖다 놓고 새로운 걸 만들어 본다든지 그림을 그려 본다든지 하는 그 시과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일단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멀어서 여기 지금 접근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중에 다 모아져 있는데 모든 공간을 아이들이 활용하기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도서관의 위치가 가운데나 1층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역사회 연계를 생각을 하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민과 함께 활용한다는 생각을 해보면 1층에 문 바로 옆에 안전과 관리가 용이한 곳에 이동을 한다면 아이들도 그렇고 급식실 옆이라면 점심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조금 위치를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져 있는 작은 공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앞에 나왔던 거를 비슷하니까 제외를 하고 저희가 보면 학년별로 한 층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년별 교실 중에 비어있는 공간이 옆에 있는 공간이라면 학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어떻게 교실을 꾸며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당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나 많은 학년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옆에 있는 공간들을 트거나 공간 확보를 해서 학년별로도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공간으로는 중점, 야외시설, 아이들이 이제 비맞지 않고 위에 뭐가 쳐져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옛날 말로 하면 인권교실 정도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아이들은
자연 친화적인 걸 좋아하니까 정원이나 식물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아마 원래 작년에 비해서 그 화분에다가 이렇게 많이 작물을 기르다 보니까 수확량도 늘어나고 아이들이 관심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아예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서 텃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교가 위치상 사실은 그 생태 체험하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정하고 부합을 시켜가지고 운영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놀이터도 어제 다녀왔기 때문에 생태놀이에 반영한 안전한 놀이터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접근성을 조금 생각을 해서 공간을 조명해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이런 공간 활용에 있어서 학년이 집중됐으면 기본적으로 학년이 한 층에서 보면 한 번에 쫙 보일 수 있을 정도로의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맞게 공간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실장님께서 학교에서 빈 공간이 생각외로 많다, 짜투리 공간이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연결목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데가 지금 비나 창문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 있다고 해서 이런 게 함께 하면 수리가 되고 개선이 된다면 아주 좋은 공간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 뭐 야외 공간이나 VR 스포츠실이나 카페나 그런 거는 다 비슷하게 나왔고요. 도서관도 중앙이나 아니면 좀 더 규모를 키워서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해서 그 공간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 구성원님들이 많이 모이셨는데요. 저희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수십 년 동안 이 산내초등학교가 좋은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학교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나중에 후배들에게 물려준 학교도 열심히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연구부장님이 이 자료를 줬을 때 처음에는 정말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열어서 봤는데 처음엔 진짜 감이 안 오더라고요. 첫 번째 1번부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살펴보고 어제 설비초 갔다 온 게 정말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와 또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번은 막연했는데 또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학생, 학부모님 의견을 들으니까 막연한 것이 점점 구체화됐고 두 번째는 어제 갔다 온 거에 대한 경험에 의해서 더 구체화돼서 의견을 더 쉽게 낼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앞으로 우리 학교에 변화될 내용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지루하지 않고 연구부장님 생각한 것보다 조금 오버됐다고 하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너무 진짜 의견을 많이 낼 수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전 큰애 키우고 둘째 키우고 하면서 학교에 그닥 관심이 없었는데 초업에 세종 다녔고 마지막 어제 세종까지 가면서 유원 선생님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크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학교도 참 친환경적이고 괜찮거든요. 속으로만 계속 쫓아다녔거든요. 더 우리 초원이는 이곳에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초원이 그에 대한 불만도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부리지도 못하는데 왜 이래야 되지 않고 근데 하다 보니까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 또 이 자리 하고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출근하면서 같이 보장님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특별히 부장님들, 호스트 해주신 부장님들 제가 갑자기 어제 말씀드려서 당황하셨죠. 네. 근데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마음속 깊이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1차 워크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가시는 길, 또 학부모님 가시는 길, 학생들 가는 길 모두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